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과감하게 그리고 있는 문신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신이 형벌의 하나였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일종의 패션으로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본 영상의 제목도 형벌에서 예술로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문신의 시작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게 처음부터 예술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기원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바로 한 인간을 통제하고 처벌하고 말 그대로 사회적 죽음을 선고하는 낙인의 도구였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낙인 찍혔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낙인, 영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범죄자나 노예, 배신자들의 몸에 새겨진 이 표식은 그냥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권리를 빼앗고 공동체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그야말로 사회적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관행이 멀리 다른 나라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아주 흔했죠. 중국에서는 5대 형벌 중 하나였고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자자형 또는 묵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됐어요. 특히 도둑질을 한 죄인에게는 팔이나 얼굴에 떡하니 절도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도 없는 이 표식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 따라다니는 영원한 족쇄였던 거죠. 일본의 이레즈미 케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딱 새겨버리니까요. 이래서 정상적인 삶은 아예 불가능했죠. 취직은커녕 결혼도 못하고 완전히 사회에서 내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결국 야쿠자 같은 범죄 조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또 다른 범죄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아니, 이 문신 형벌이 왜 그렇게까지 잔혹했냐? 그 이유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이나 손처럼 잘 보이는 곳에 새기니까요. 가시성이죠. 둘째,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집니다. 피부에 새긴 종신형, 영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끔찍한 수치심과 사회적 외면, 바로 심리적 파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정말 범죄가 줄어들었을까요? 역사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형벌의 역설이죠. 한번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문신을 새기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를 막으려던 형벌이 오히려 범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잔인하고 끝도 없는 악순환을 누가 끊었을까요? 바로 우리 역사 속 위대한 군주, 조선의 영조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1740년,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체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인데 차마 못할 일이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신하들은 법 기강이 무너진다고 난리였는데 영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한 번 실수했다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순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려는 군주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영조의 이 결단은 1740년 7월에 바로 엄영으로 내려졌고 속대전 같은 법전에 딱 명시가 되면서 법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형벌의 개념 자체가 사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서 교화시키고 경미하는 쪽으로 사회 전체가 크게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형벌로서의 문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피부에 새기는 잉크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되죠.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낙인이 어떻게 나를 표현하는 시그니처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첫 번째 변화, 바로 낙인에서 시그니처로의 대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남이 강제로 찍는 부정적인 딱지였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긍정적인 서명이 된 거죠. 통제의 수단에서 표현의 권리로 주도권이 완전히 나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내 몸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주신 몸, 나라에 속한 몸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몸은 온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꾸미는 캔버스가 된 거죠. 완벽한 자기결정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 이게 정말 멋진데요. 단순히 글자를 새기던 텍스트에서 하나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절도라는 건조한 두 글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가치, 소중한 기억, 때로는 아픔을 극복한 과정까지 담아내는 말 그대로 피부 위에 살아 숨쉬는 서사가 된 거죠.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잉크 그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도둑놈이라고 새기던 그 시커먼 잉크랑 지금 내 몸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잉크가 사실은 똑같은 잉크라는 거. 영조임금이 그토록 잔인하다고 없애려 했던 그 낙인이 지금은 예술이 되어서 돌아온 셈입니다. 정말 놀랍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잉크는 죄가 없습니다. 문신을 진짜로 정의하는 건 그 피부를 찌르는 바늘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의지인 거죠. 억압하려는 의지냐 아니면 표현하려는 의지냐, 바로 그 차이가 똑같은 잉크를 지옥으로도 예술로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